améliorer ta compréhension orale, quand tu lis un livre, lis à haute voix pour que tu entends bien. Et deuxième méthode, c'est tu écoutes en prononciation originale en lisant avec les yeux. Aujourd'hui, je te raconte une histoire très connue. Le Petit Prince de Saint-Exupéry. Tu connais déjà cette histoire. Donc écoute bien en version coréenne. Je te lirai lentement. Et tu verras. Écoute plusieurs fois. Okay? 내가 6살 적에 한 번은 체험한 이야기라고 하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훌륭한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보아라는 구렁이가 맹수를 집어 삼키는 그림이었는데 그것을 옮겨 그리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 책에 그런 말이 있었다. 보아 구렁이는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집어 삼킨다. 그리고 나서는 꼼짝도 못하고 먹이가 소화되는 6달 동안은 잠을 잔다고 하는. 그래서 나는 밀림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 가지로 곰곰이 생각해 보고서 색연필을 가지고 첫 번째 그림을 그려보았다. 나의 첫 번째 그림, 그것은 이러했다. 나는 이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이며 내 그림이 무서우냐고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모자가 왜 무섭겠느냐고 대답했다. 내 그림은 모자가 아니고 보아 구렁이가 코끼리를 사귀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 구렁이의 속을 그렸다. 어른들은 언제나 설명을 들려주어야 한다. 내 두 번째 그림은 아래와 같았다. 어른들은 나보고 속이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보아 구렁이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 역사, 산수, 문법에 취미를 붙이는 것이 좋을 거라고들 했다. 그리하여 나는 6살 적에 훌륭한 화가로서의 장래를 버리게 되었다. 나는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낙심을 하였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언제나 그 어른들에게 설명을 해준다는 것은 어린이들로서는 힘이 드는 노릇이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직업을 골라 잡을 수밖에 없어 비행기 조종하는 것을 배웠다. 나는 전 세계를 닥치는 대로 날아다녔다. 지리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한번 척 봐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으니까. 그것은 밤의 길을 잘못 들었을 적에 매우 유익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수많은 성실한 사람들과 많은 접촉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어른들 집에서 살며 아주 가까이서 그들을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더 낫다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좀 총명해 보이는 어른을 만나면 늘 간직하고 있던 내 첫 번째 그림으로 시험을 해보았다. 정말 무엇을 좀 알아보나 하고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언제나 내게 모자라는 것이었다. 그럴 때에는 보아구렁이니 원시림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그만두고 그 어른이 알아들을 수 있게 브릿지니
골프니 정치니 넥타이니 하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면 그 어른은 나같이 똑똑한 사람을 알게 된 것을 몹시 좋아했다. 그리해서 나는 서로 가슴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도 없이 혼자서 살아왔다. 이것은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고장을 일으킨 때까지의 일이다. 비행기 엔진에 무엇인가 결단난 것이 있었다. 그런데 기계사도 승객도 없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수선을 나 혼자서 해치워 보려고 마음먹었다. 내게 있어서 그것은 생사의 문제였다. 겨우 8해 동안 마실 물이 있었을 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첫날 저녁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마일리나 떨어진 모래밭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그것은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뗏목을 타고 있는 파선객보다도 훨씬 더 외로운 신세였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이상한 낮은 소리를 듣고 잠이 깨었을 적에 내가 얼마나 놀랐겠느냐 말이다. 그 목소리는 이런 말이었다. 아저씨,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응?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화닥닥 일어섰다. 그리고 눈을 비비고 자세히 쳐다보았다. 나를 점잖게 바라보고 있는 어린 친구가 보였다. 여기 있는 그림이 내가 나중에 그린 그의 가장 근사한 초상화다. 물론 내 그림은 모델보다는 훨씬 덜 아름답다. 그러나 이것은 내 탓이 아니다. 6살 적에 이미 어른들 때문에 화가로서의 장래에 낙심하여 속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보아구렁이밖에 그림이라고는 전혀 배운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 나는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그 헛개비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사람 사는 지방에서 수말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었다. 그런데 이 어린 친구가 길을 잘못 든 것 같지는 않았다. 몹시 고달프다던가 시장하다던가 목이 마르다던가 무서워서 벌벌 떤다든가 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사람 사는 곳에서 수말리 떨어진 사막 가운데서 길을 잃은 아이다운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이윽고 나는 말문이 열려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넌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 애는 아주 무슨 중대한 일이기나 한 것처럼 가만히 같은 말만 되뇌었다. 아저씨,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너무도 이상하니 일을 당했을 때는 그것을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법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말리 떨어지고 죽을 위험을 당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도무지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은 되었으나 결국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나는 문득 지리니 역사니 산수니 문법이니 하는 것을 배운 일이 생각나서 약간 성을 내며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괜찮아.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양을 그려본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릴 줄 아는 2가지 그림 중에서 하나를 그려보았다. 그것은 속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보아구렁이의 그림이었다.
그런데 그 어린 친구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언제 보아구렁이 뱃속에 코끼리 들어있는 그림 그려달랬어? 보아구렁이는 아주 위험한 거야. 그리고 코끼리는 아주 거추장스럽고 우리 집은 아주 조그마해. 난 꼭 양이 있어야겠어.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랬더니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틀렸어. 이건 벌써 병이 잔뜩 들었는데 다른 걸 하나 그려줘. 또 그렸다. 이거 봐, 아저씨. 그건 양이 아니고 염소인데 뿔이 있으니 말이야. 그래서 또 다시 그렸다. 그러나 그것도 먼저 번 것들 모양으로 퇴방을 맞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이 갖고 싶어. 엔진을 뜯기 시작할 일이 급하기에 나는 더 참을 수가 없어. 다시 그림을 아무렇게나 끄적거려 놓고 한마디 툭 했다. 이건 상자다. 네가 가지고 싶어하는 양은 이 속에 있다. 그러자 천만 뜻밖에도 어린 재판관의 얼굴이 환해졌다. 이게 바로 내가 갖고 싶어한 그림이야. 이 양은 풀을 많이 줘야 할까, 아저씨? 왜? 우리 집은 아주 조그마하니까 말이야. 이거면 넉넉해. 내가 준 양은 아주 조그마한 거니까.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뭐. 야, 양이 잠이 들었다. 이렇게 하여 나는 이 어린 왕자를 알게 된 것이다.